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제가 테슬라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안 좋게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테슬라를 정말 싫어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예전부터 한 번은 말씀드리려고 했던 컨텐츠였기 때문에 울트라디오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테슬라라는 회사가 혹은 차량이 완벽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테슬라라는 차량은 IoT와 차량을 접목시킨 회사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진일보한 IoT를 접목시켰고 OTA로서 온디에어 그것이 전기차라는 시너지와 함께 상당히 미래적인 기술로서 유저들의 뇌리에 자리매김하였죠. 위의 내용들로만 봐서는 너무나도 환상적인 차량입니다. 실제로 차량을 인도받고 타고 있으면 정말 환상적인 차량임은 분명합니다. 몇 가지만 빼면요. 저는 그저 테슬라도 좋아하고 많은 차량 브랜드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특이성, 특징, 생존 전략, 디자인, 성능 등 모두를 사랑합니다. 정말 현대 기업뿐 아니라 독창적인 차량을 만들어내는 작은 기업들의 차량들마저도 사랑합니다. 심지어는 타고 다니는 모든 운송 구조물을 좋아한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탈 것에 환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트로네나 전기 싱싱이, 전기 자전거 같은 류 말이죠. 하지만 세상에 많은 브랜드들이 있는 것처럼 많은 개성과 특징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모여있는 차량이 나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BMW,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차량들의 장점들만 모아서 나온 차량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천하통일 같은 것이겠죠.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하지만 테슬라가 나왔을 때 정말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타고 다니면서도 거의 근접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10개월을 타면서 확실히 느낀 점이 있습니다. 역시나 세상에 완벽한 차량은 없구나. 완벽한 차량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테슬라는 조금만 손을 보면 완벽한 차량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자꾸 욕심을 부리면서 이 차량 브랜드에 힘을 실어주고 혹은 가혹하게 까는 영상들을 가감없이 올려서 정말 테슬라가 좋은 차량 브랜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을 제작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야 테슬라가 과연 완벽한 차량 브랜드 혹은 완벽한 차량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듭니다. 자, 0번 오너 리스크. 저는 일론 머스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일론을 싫어합니다. 일론은 너무 마음대로 진행해요. 이것은 제가 회사를 다닐 때 가장 힘든 보스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것에 몰두하면 다른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테슬라라는 혹은 스페이스 X라는 기업이 존재하고 발전해 나가겠지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팬들이 있겠지만 현재 바꿔야 하고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숙성될 시간을 주지 않고 그저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합니다. 너무 기존의 보수적인 것이 차량 회사들이 싫었던 부분들을 타파해서 나가기에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 오너가 되니까 눈에 띄게 단점들이 부각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정말 제가 너무 멋진 이성이라고 호감이 가서 사귀었는데 실제로 연애를 해서 보니까 같이 지내보니까 너무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1번 자, 영순이는 오너 리스크였죠. 1번 엔지니어 친화주의적 기업. 이 기업 문화가 현재 유저들이 빗발치고 있는 많은 원성들과 비슷한 궤를 같이 하는데요. 그 원성들 중에는 버그라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의 결함이 있어요. 그게 버그든 뭐든 간에요. 배터리에 관련된 버그든 오토파일럿에 대한 버그든 그런 부분들을 감성적으로 케어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엔지니어들 특히나 우리나라와는 조금 약간 감정적으로 다른 미국 사람들의 그 굉장히 드라이한 어떤 말투 느낌 혹은 그냥 지르고 보는 그리고 설명을 하면 끝이라는 등의 그런 느낌들. 유저님 이게 맞아요. 정상이에요. 그냥 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서는 절대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차량은 감성적인 물건들 중에서도 특히 남자들에게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비싼 감성적인 장난감들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케어해주지 못하고 공감해주지 못하면 절대로 인류 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2번 헤리티지.
헤리티지, 완성도에 있어서의 헤리티지도 그렇겠고, 또 헤리티지라는 것은 성숙도, 숙성도에 따라 달라지는 게 사실입니다. 유수의 다른 회사들의 엔지니어들과 디자이너들을 데리고 와서 좋은 프로덕트를 만든다고 해서 절대 그 프로덕트가 성공할 수 있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 프로덕트 혹은 그 브랜드에 대한 나름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마케팅도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처음에는 테슬라가 마케팅이라는 요소를 넣지 않아 그걸로 차량의 가액을 낮췄다고 굉장히 부심이 있는데, 이 부분은 확실히 좋은 부분이기도 했지만요, 신앙심 비슷한 쓸데없는 팬심을 부추기는데도 일조했습니다. 특히나 리퍼럴 코드 같은 점이 말이 좋아 추천인이지 그냥 안전한 다단계 느낌이 심하게 날 정도니까요. 이제 저는 사실 주변 사람들에게 테슬라 추천 못합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모르겠지만 다른 헤리티지가 있어 제게는 너무나 많은 상처와 유저를 케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헤리티지가 아닌 히스토리를 남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테슬라를 추천을 하나요? 자, 3번 정책과 결정. 이건 오너리스크와 헤리티지와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회사가요, 글로벌 기업이 되려면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아니, BMW에서 왜 쓸데없이 스포츠성이 승부를 걸어야 할 3시리즈에 롱바디를 넣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셰시 디자인인데 왜 중국에 가면 크롬을 덕지덕지 발라놓을까요? BMW고 폭스바겐이고 벤츠고 미국 시장에서는 왜 디젤을 팔지 않을까요? 포르쉐는 웬 코리안 에디션이라는 옵션이 있을까요? 그거는요, 각 나라마다 추구하는 게 다 다르고 그 나라에 적합한 뭔가를 만족시켜줘야 그 차량, 그 브랜드가 더 잘 팔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봤을 때 테슬라는 다른 부분들은 다 괜찮아요. 하지만 정책과 결정이 글로벌하게만 돌아갑니다. 글로벌 정책 일원화가 주는 정책적 일관성은 매우 장점이지만 이게 한꺼번에 바보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지금 고쳐야 할 버그가 한두 개가 아닌데 지금 V10 만든다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다 거기에 붙어있죠. 약속을 지켜야 할 사항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도 해야만 하는 일들의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다 보니까 모든 완성도 부분과 퀄리티 어슈어런스가 떨어지는 겁니다. 정책에 대한 사항들이 자꾸 변화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갑니다. 마치 10년 후가 없는 회사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자, 4번 숙성. 숙성과 성숙은 궤를 같이 합니다. 많은 유저 데이터를 쌓아놓은 좋은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임원들과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그 직원들께서 쌓아놓은 경험들이 다시 새로 입사하는 사람들에게 곱씹어지고 회자되고 같은 직원들과 좋은 경험들이 공유되고 그것들을 다른 나쁜 케이스에 접목시켜보고 그런 많은 케이스들이 반복에 반복을 걸쳐 그것이 정책적으로 안정화가 되는 작업이 바로 숙성 작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테슬라는 너무 속력만 내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전기차 같아요. 예전에는 브레이크가 없는 증기 기관차 같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테슬라는 전기차 브랜드니까요. 유저 케어 부분, 부품 완성도, 부품 조립 완성도 많은 부분이 배에 곱씹어지면서 숙성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마치 새로운 물고기만 계속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선한 회를 계속 내놓기만 하는 거예요. 뒤에서는 버려진 물고기들의 내장이 썩어가고 냄새가 나는데도 일단 유저들에게 신선한 회를 내놓기 위해서 계속된 낚시만을 진행합니다. 내장을 버리고 물고기가 오래되면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노하우를 노력도 해서 알아봐야 되고 생각지도 못하게 썩은 음식들을 먹어서 배 아픈 유저들을 케어도 해야 하는데 일단 눈앞에 있는 유저들에게 신선한 회를 내보내자는 식만으로 앞만 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숙성이 필요한 부분은 또한 시간이기에 기다려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당장 지금 상한 생선을 먹고 아파하는 유저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 나중에는 엄청난 후폭탄을 맞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직원들의 무력감. 저는 테슬라에 참 자주 갑니다. 촬영을 위해서도 가고요. 제가 원치 않아도 차량이 문제가 생겨서 테슬라를 참 많이 가는데요. 테슬라에 대한 얘기는 정말 많이 하니까 짧게 할게요. 많은 직원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하나둘씩 좋은 인재들이 테슬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좋은 재원들도 언제 떠나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처럼 굴러가고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직원들이 대체되었다고 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고 다른 유저들을 반길 수 있으려면 교육을 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이 숙성되지 않았을 때 또다시 유저들의 불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에 할 말이 너무 많지만 그냥 이 정도로 할게요. 일단 1부에서는 이런 내용들, 좀 큰 내용들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저 역시 어떤 프로젝트가 돌아갈 때 혹은 기업을 굴릴 때 테슬라 정도의 큰 기업은 아니었지만 유저 케어, 유저에 대한 공감, 안타까움, 프로덕트 퀄리티 관리, QC, QA 등등의 총괄을 10년을 넘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보이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팬심이 큰 회사에서는 유저 관리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부분입니다. 운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애초에 테슬라 자체만으로 큰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작은 부분 때문에 큰 부분을 잃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은 상한 생선을 먹고
배가 아파하는 유저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한번 뻘소리를 떠들어 봅니다. 이런 뻘소리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2부에서는 좀 더 세세한 내용과 세부적인 테슬라 차량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도 한번 확실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일런이 이 글을 볼 수 있게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